자, 오늘은 명제 증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잘 나오는 부분들이 수행평가 과정에서 좀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놔야 수행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적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들을 보려면 연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언제 때 사용을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을 언제 때 사용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부분이 뭐뭇이 아니다일 때, 아니다가, 가정도 뭐뭇이 아니다. 결론도 뭐뭇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 형태가 되어 있으면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대우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부정을 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니다라는 증명이 있으면 만약에 대우를 이용하면 그 부분이 이다 여러분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정을 증명하는 건 조금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니다를 증명하는 건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다로 바꾸면 그나마 아니다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이다로 바뀌었을 때 결론이 어순이 이다로 바꿨을 때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복잡한 식이 과정이 복잡이고 결론이 만약에 간단하게 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복잡하다라는 이야기가 차수가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가는 건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수가 낮은 거에서 높은 거를 가려면 제곱이나 세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수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면은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조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문제를 간단하게 좀 적어 놓을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부분은 대전제이기 때문에 굳이 대우를 사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 n제곱이 짝수이면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n은 짝수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증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순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n은 짝수이다의 부정은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n제곱은 홀수이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n은 홀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홀수라는 어떤 증명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은 2k-1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고요. k는 자연수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연수에다가 우리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죠. 거기에서 하나를 빼주니까 이 부분이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홀수라는 건 보여줬고요. n제곱, 그럼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k-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과연 홀수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쌤이 이 부분을 4로 묶는 게 아니라 2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정수에다가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위해서 2로 웬만하면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짝수고요. 짝수에다가 1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n제곱도 홀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제곱도 홀수라는 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결론은 대우가 참이니, 자, 대우가 참이므로 결론적으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론을 저 주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저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증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류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이라는 이야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기류법이라는 이야기는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류법을 왜 사용하냐면요. 주어진 명제가 만약에 참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뭘 알고 있었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놈의 부정은 무조건 거짓일 거고요. 참고로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뭐가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 기류법이라는 이야기는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모순인 거를 알려주면 주어진 명제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주는 것이니 이 방법을 사용해서 주로 사용하는 거고, 보통 기류법에서 나타내는 게 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보통 많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류법이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는 여러분들 유리수라고 가정하고요. 유리수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럼 유리수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요. 분수로 만들 수 없는 수를 우리가 보통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2는 a분의 b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낼 거고요.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증명할 때는 단 a와 b는 더 이상 약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안 적어 주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최종적으로 채점을 받을 때 조금 점수가 깎이는 요소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수보다는 분수가 아닌 게 여러분들 조금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가 나타나면 일단 분모를 곱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는 분모를 곱하면 루트 2A가 될 거고요. 우리는 루트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여러분들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루트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양변을 제곱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할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면 B의 제곱은 2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A와 B는 정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으니 이 부분이 우리 짝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짝수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수가 짝수이면 그 제곱수를 풀었을 때 그 수도 여러분들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는 짝수이다. 아니, b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수가 짝수면 그 수도 짝수잖아요. 예를 들어서 2제곱하면 4, 4제곱전이 2, 뭐 또 제곱수가 16, 16이 짝수면 여러분들 그 제곱수 전 4가 짝수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b는 짝수니까 b는 또 2k라는 거, 이렇게 짝수라는 거. 자, 그래서 k는 정수라는 부형 설명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 나온 요식을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하면은 자, 대입을 하면은 2k제곱이 자 4k제곱이 될 거고요. 4k제곱은 2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 2로 나누면 2k제곱은 a제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의 제곱에다가 2를 곱했으니 이 부분도 짝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여전히 짝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제곱수가 짝수라는 이야기는 그 전의 수도 여러분들 짝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는 또 짝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결론에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순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순을 찾아냈냐면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라는 이야기는 서로소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약분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A와 B가 모두 짝수잖아요. 모두 짝수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약분된다라는 이야기죠. 짝수는 무조건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가정에 모순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모순이 생겨서 거짓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결론이 부정이면 원래 주어진 명제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증명하는 방법을 기루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짝수는 무조건 약분돼서 없어지나요? 약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약분된다라는 이야기는 제일 주어진 첫 번째 서로소인 정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는 파트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결론이 부정을 했는데 이게 모순을 이끌어내서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기루법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소비교 방법 중에는 자, 이제 증명하는 방법 중에 대소비교가 있거든요. 자, 대소비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등호가 나왔을 때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서 만약에 뒤에 거를 뺐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을 때 양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누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A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 A랑 B가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을 때는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정한 조건이 뭐냐? 문제에서 루트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곱을 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제곱을 해서 빼주셔서 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양수가 나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곱을 했는데 뺐을 때 0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a랑 b가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곱을 해서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D의 수인 B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 이 주어진 문제가 둘 다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빼주셔야 되는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한 다음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부분들이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제곱 보이시죠?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전개를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 B에서 지금 A 플러스 B, 루트 A 플러스 B 지금 루트랑 제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를 뺐을 때 A랑 B는 없어질 거고요. 이 부분이 2 루트 AB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이 지금 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해서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쭉 식이 정리됐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는 좌변, 우변이 같아지는 거. 언제 같아지느냐? 결론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A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B는 0이 돼야 여러분들 0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같아지는 경우는 이 식이 말 그대로 같아지는 경우인데 0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0, B에 0 되면 이 식 자체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A가 0, B가 0이면 둘 중 하나가 0이면 아니면 둘 다 0이. 자, 이번에는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이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뒤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도 이제 주로 쓰는 공식이니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 자, 산술은 합의 평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하는 곱의 평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합의 평균, 우리 합의 평균은 2개 더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해주면 되죠?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곱의 평균은 둘이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합의 평균. 자, 그 다음에 곱의 평균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곱의 평균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항상 합의 평균은 곱의 평균보다는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게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의 평균이 곱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산술기하 평균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공식은 우리가 분수보다는 분모가 없는 편이 편하죠. 그래서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한 값인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걸 여러분들 가장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요 밑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등호는 이 두 수 더한 값 A, B가 같을 때 여러분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게, 근데 왜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증명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쌤이 증명을 할 건데요. 우리 크다 작다 부등호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증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을 때 양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앞에 게 큰 거고요. 등호가 나오면 두 수가 같다라는 이야기고, 음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뒤에 부분이 크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 루트나 절대값이 나와 있을 때는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제곱을 한 상태에서 빼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한 다음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뒤에 있는 식에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a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제곱식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완전제곱식은 a-b의 제곱이 될 거고요. a-b의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클 거고요. 이 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0이기 때문에 a-b의 제곱, 완전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등호는 들어갈 거고, 앞에 게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립하면 되는 거고요. 등호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0 되는 값이니 당연히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산술기하평균은 여러분들 일단 성립 조건은 양수, 두 양수라는 조건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성립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양수 조건이 되면서 일단은 양수의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값, 양수의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 그 다음에 역수관계가 주어졌을 때 최소관계, 그러니까 역수관계가 보이면 웬만하면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양수 조건이라는 확실한 조건이 주어져야만 일단은 절대 첫 번째 성립 조건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밑에 세 가지 조건이 따라왔을 때도 무조건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으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테니 D파트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는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보면은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A도 양수, B도 양수라는 거 주어졌고, 이 부분이 양수 조건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때 어떤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 이 부분은 무조건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술기하평균 어떻게 됐었죠?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양수 조건 말고 어떤 힌트는 이 힌트밖에 안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힌트를 가지고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의 역할을 2A가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B의 역할을 여기서는 3B가 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산술기하평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의 합은 2A 플러스 3B는 2루트 AB 두 개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2A 플러스 3B는 우리 12라고 적어줄 수 있으니 우리 이 부분은 12는 2루트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서 여기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로 나누면 6은 루트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a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은 ab 값을 구하려면 양변의 루트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36은 6ab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양변을 6으로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은 자 ab는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6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우리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은 우리가 6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때 AB 값이라는 얘기는 우리 그때가 언제죠?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인 거죠? 지금 최대값을 가질 때가 지금 등호일 때 여러분들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일 때 지금 최대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같을 때, 등호일 때 지금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그때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을 얘기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때라는 이야기는 등호일 때, 그때라는 건 등호일 때 등호 성립 조건을 얘기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여기서 기본식에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등호 성립 조건이 됐었죠? 이 두 개 더한 값 A, B가 같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도 등호 성립 조건은 자, 여기서도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됐을 때 두 개 더한 값 2a랑 3b가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a, b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어진 힌트가 2a 플러스 3b는 12라는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 값을 구하려면 3b 대신에 2a를 집어넣어주면 4a는 12가 될 거고요. a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 값을 구하려면 우리 2a 대신에 3b를 주어진 요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6b는 우리 12가 돼서 b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2, 베타는 3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m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그래서 최종값은 다 더한 값. 아까 최대값은 6이 나왔고요. a는 3이 나올 거예요. b는 2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값은 11.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두 양수 xy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자, 딱 봐도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뭐다?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양수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니, 자, 가로로 씌워져 있었잖아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에서 가로가 씌워져 있으면 무조건 전개해 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분배 법칙 하는 거 할 줄 알죠? 그래서 분배 법칙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분배 법칙을 하면 4xy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 플러스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y분의 4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요. 다시 정리를 하면 17, 1이랑 16 다음에 17 플러스 4xy 그 다음에 플러스 xy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두 식이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아까 역수 관계가 되면 양수 조건이고 역수 관계가 되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또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산술기하 평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xy 플러스 xy분의 4는 이 두 수의 곱, 근데 두 수의 곱 2루트 두 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두 개 곱하면 xy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루트 16은 산이 8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xy 플러스 xy분의 4는 8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었잖아요. 문제에서는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8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8을 이 부분 대신에 써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앞에 17이랑 8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값은 여러분들 17이랑 8을 더한 값인 최소값은 25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4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4번 문제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양수 A, B, C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니 얘 역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분수 형태의 식이 주어졌을 때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기 편하게끔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으로 원래 따로따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C도 A 이렇게 따로 원래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귀찮지만 따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A분의 B, 그 다음에 A분의 C, 그 다음에 B분의 C, 그 다음에 B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아까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에서 양수 조건 들어가 있고 역수 관계가 보이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우리 역수 관계끼리 따로따로 또 한번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A분의 B의 역수가 B분의 A 이렇게 여러분들 보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편하게끔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그 다음에 A분의 C랑 C분의 A 이렇게 역수 관계들끼리 다시 보여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분의 C랑 C분의 B 이렇게 역수 관계로 다시 보여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수관계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두 수의 합은 이거 두 개 곱한 값 얘네 둘이 곱하면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 부분도 산술기하 평균 두 수의 합은 두 수 곱한 값 2루트 AB 얘네 둘이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져서 1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 사용하면 2루트 AB 둘이 곱하면 1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부분도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부분도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수를 다 더한 값은 우리가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자, 이런 거 보이면 한쪽으로 좀 이항해 주셔서 는 0으로 좀 바꿔 주셔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0보다 클 때. 어찌됐든 x 플러스 1이 양수 조건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 일단은 이 x랑 x 플러스 1이 보이시죠? 그러면 얘네 둘이 조금만 여러분들 손을 봐주면 얘네 둘이 역수관계가 되게끔 여러분들 바뀌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식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이랑 역수관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역수관계가 되니 양수 조건이란 거, x 플러스 1이 양수 조건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역수관계가 성립하니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턱대고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쌤이 항상 일을 저질러 놓으면 뒷수습을 좀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이 멀쩡한 식에다가 지금 우리 뭘 해놓은 상태죠? 플러스 1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면 더한 만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주신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을 더했으니 다시 1을 빼주신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4는 2루트 ab 얘네 둘이 곱하면 지금 약분돼서 4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답을 최소값을 4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전체 식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니 4에다가 뭘 빼줘야 되는 거죠? 뒤에 1을 빼줘야 되니 우리 최소값은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최소값도 구해야 되는 거고, 자, 그때 x값도 구하는 겁니다. 그때의 x값. 그때라는 이야기는 4보다 이 부분이 4를 가질 때가 지금 최소값을 가지는 거죠. 그때 4라는 값을 가질 때는 등호가 있을 때 4를 가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라는 이야기는 계속 얘기하지만 등호 성립 조건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4를 가질 때 x값,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두 개 더한 값, 이 두 개 더한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두 개 더한 값 x 플러스 1이랑 누구랑? x 플러스 1분의 4랑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때 x값, 이제 x값 구할 수 있겠죠? x가 보이니까. 자, 그러면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4가 될 거고요. 우리 제곱을 풀면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는데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루트 4는 2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2죠. 2. 자, 루트 4는 2 또는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렸잖아요. 그럼 그때 x값은 x는 1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3, 그때 x값은 1이라는 거 꼭 등호 여러분들 여기 조건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이제 활용 문제도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요런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들 때 전체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가로 세로 길이를 먼저 표시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사각형이 보일 때는 작은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라고 잡으면 당연히 이 부분도 A, 이 부분도 A.
그럼 세로는 세미 P라고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전체 우리를 사용하는데 지금 길이가 40m가 사용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식부터 만들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당연히 마주 보는 것도 A이기 때문에 A는 전체 6개가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세로 길이 P는 4개가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네 둘을 전체를 사용했더니 우리 4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3A 플러스 2B는 2로 나누면 20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넓이, 철망에 관련된 내용이니 당연히 양수 조건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런 조건도 주어져 있으니 바로 산술기하 평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사용하면 3A 플러스 2B는 2개 곱한 값에다가 2루트를 곱한 값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아까 3A 플러스 B는 20이니 대신에 20을 써줄 거고요. 양변에 2로 나누면 10은 루트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양변 제곱하면 100은 6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일단 이 상태로만 두고 문제를 일단 6AB 이 상태로만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주어져 있는데 전체 우리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이런 넓이가 몇 개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3개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넓이는 지금 AB라는 놈이 3개 3AB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3AB를 어떻게 구하는가 봤더니 우리 이식 전체적으로 2로만 나누면 3AB라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누면 50은 3AB가 돼서 3AB는 5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여기에서의 지금 최소값은 넓이의 최대값은 3AB는 50보다 작거나 같으니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5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값은 5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일단은 양수 조건이라는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좀 줄여서 앞으로 코시 부등식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코시 부등식은 일단은 문제에서 실수 조건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고 4개의 문자 또는 2개의 숫자, 2개의 문자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문제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데 1차 시계값이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는 2차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거꾸로 2차 시계값이 주어져 있고 1차 시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시 부등식은 어떤 공식을 사용하냐? 자, 일단은 얘네 둘 A, B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이 A가 숫자로 나오는 빈도가 좀 높고요. 이 A랑 일단 이 AB 제곱, 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어떻게 된 거? 이번엔 이 A 하나랑 X랑 이렇게 곱한 거 AX, 그 다음에 이제 B랑 나머지 문자 2개 곱한 것의 제곱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조건에서도 등호가 성립하는데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여러분들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성립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증명하는 거는 아까 산술기하 평균에서 보여줬었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한번 빼보면 됩니다. 이 식도 빼보면은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와서 앞쪽이 크게 되는 그런 조건이 나타내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산술기하 평균 아까 쌤이 앞에서 했던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다시 쌤들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6번 보면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는 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우리 코시 부등식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코시 부등식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 곱한 값이 얘네 둘 곱한 값 알맹이들 ax 플러스 나머지 알맹이들의 곱한 것의 제곱의 합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각각의 역할이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x 플러스 2y는 위에 보이는 코시 부등식에서 지금 모양새가 이 모양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x 플러스 2y를 저 부분에 해당하게끔 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주어진 요 힌트는 이 조건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실수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숫자, 문자가 아닌 수가 온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 이 a랑 x랑 곱해서 ax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x랑 뭘 곱해야 x가 되는 거죠? 1이 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랑 x 곱해서 x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1만 오는 게 아니라 1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y에다가 뭘 곱해야 지금 2y가 되는 거죠? 플러스 2가 와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2의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5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부분이 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y의 제곱은 2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제곱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제곱을 풀어버린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작다 나오면 두 수의 사이값 이 20이 여러분들 제곱을 풀어버리면 20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뿔마 2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 루트 5랑 2 루트 5 사이에서 여러분들 표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7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47번 문제도 공식 한 번만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아까보다는 문자가 한 개씩 더 숫자랑 문자가 한 개씩 더 늘어났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일단 어떻게 되냐? 실수 A, B, C 하나씩 드러났다고 했을 때 X, Y, Z 이렇게 됐을 때 공식은 이것도 문자 3개, 숫자 3개 나왔을 때 코시 부등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제곱 아까 거랑 똑같은데 하나씩만 더 늘어났다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X제곱,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얘네 둘이 곱한 값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x-2y 플러스 3z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조건은 x제곱 4y제곱 플러스 z제곱. 자, 주어진 식은 1차식인데 2차식에 뭐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봤을 때
이 주어진 힌트가 밑에 있는 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문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2y 플러스 3z의 제곱은, 자, 가로 씌워 놓고요. 가로 씌워 놓고. 자, 그러면 x랑 뭘 곱해야 x가 되겠죠? 이 부분도 1의 제곱이 오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x의 제곱. 그래서 1이랑 x 곱해서 x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y라는 이야기는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y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지금 이 부분이 어찌됐든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지금 문제에서 이 조건이 안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마이너스 2로 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가운데 항이 4y 제곱이 와야 되니 이렇게 한번 해보지 말고,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꼭 곱해서 2y가 되는 게 2랑 y를 곱해도 2y가 되지만, 우리 1이랑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2y 곱해도, 마이너스 1이랑 2y를 곱해도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y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3z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의 제곱이랑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와야 어찌됐든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식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은 9, 그래서 11 될 거고요. x제곱 그 다음에 제곱하면 4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자, x-2y 플러스 3z의 제곱은 12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값을 구하는 거죠? 이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11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을 나눠 보면은 11을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누구보다는 1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줘 주시면 되겠습니다.